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가 터진 후 새삼스러운 이야기지만 일본 방송은 관련 보도를 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일본 정보방송의 경우 매일같이 방송 시간의 3분의 2에서 절반을 사용하며 특집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방송답게 이태원 사고 당시 상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구성해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TV 아사히의 저녁 정보 방송인 슈퍼제이 채널에서 마네킹을 동원해 이태원 사고 상황을 재현한 보도가 우리나라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유명 커뮤니티들은 물론 언론사와 방송사에서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날로그 대국 일본이기는 하지만 마네킹을 동원한 검증으로 이해하기 쉬웠다는 우리나라 누리꾼들의 반응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영상은 그런 일본 방송의 검증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마네킹 옆에서 설명하던 아나운서의 정체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화제가 된 일본 방송의 아나운서 이름은 코마츠 야스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TV 아사히 내에서 승진이 빠르기로도 유명한데요. 문제는 왜 그렇게 승진이 빠르냐는 것입니다만 지난 2019년 아베가 우리나라에 경제 침략을 가해왔을 때 일본 방송에 출연한 수많은 혐한 인사들이 우리나라 비판과 비난의 선봉장 역할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서도 조선족 출신 대학 교수인 리소오 테츠와 한국은 일본 맥주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해 맥주자로도 불린 다케다 츠네야스, 전 주한대사인 무토 마사토시 등이 유명한데요. 이런 인사들 못지않게 일본 아나운서 중에서 혐한 단독 톱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코마츠 야스시입니다. 물론 일본 아나운서 중에 혐한을 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이 사람만 유독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른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방송에서 한국 비판 보도를 할 때 주로 아나운서는 관련 소식에 관해 정리된 화면을 읽으며 설명한 후 평론가나 한국 전문가에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발언이 끝난 뒤에는 한국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이성적이고 맹목적인 반일에서 벗어나 좀 더 어른스러운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마츠 아나운서의 경우 자신이 전문가인 양 나서서 혐한 발언을 쏟아낸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발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 9월 17일에는 한국이 우길기를 독일 나치 문양에 비유했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다. 나치 문양은 나치 정당의 깃발로 나치가 붕괴하면서 사라졌다. 반면 독일군에서 사용하는 철십자 문양은 아직 남아있다. 이것이 오히려 우길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나치 문양을 들고 나와 우길기와 같다고 하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고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 구구들이 우길기 이야기가 나오면 약방의 감초처럼 하는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우길기는 과거 일본 육군에서는 일왕의 분신으로 신격화됐습니다. 연대의 영혼으로 예식과 취급 등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요컨대 우길기는 단순한 군표식이 아니라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신군국주의 이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마츠가 우길기 옹호를 위해 인용한 전문가는 과거 일본의 잘못을 부정하고 있으며 일본 최대 구구단체인 일본 회의의 집회 등에도 강사를 맡고 있는 자칭 역사 전문가 겸 저널리스트입니다. 이어서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었던 2019년 8월 2일 방송에는 혐한 인사로 유명한 무토 마사토시가 출연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무토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으므로 이제 한국 경제는 큰일 났다. 불매운동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누워서 침 뱉는 행위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코마츠는 무토의 발언에 맞장구를 치며 다른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불매운동이 한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 편의점에 가서 일본 맥주랑 담배 좀 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말하면 가게 주인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뒤에 있는 창고에 가서 꺼내준다고 해요 라는 발언을
직접 자신이 연기까지 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이 조선족 출신 한반도 전문가로 혐한 끝판대장인 리소오 테츠라는 것입니다. 리소오 테츠는 후지TV의 정보방송인 와이도나쇼에서 같은 발언을 했고 다른 혐한 인사들도 여러 방송에서 입을 맞춘 듯이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코마츠는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한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우리 일본 기업을 인질로 잡아 한국이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건 틀림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가 당황하며 인질이라는 표현은 좀 강한 것 같다며 제지했지만 코마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한 언론에서는 이전부터 아베 찬양 사상이 남달랐던 코마츠가 뺑소니 수준의 대폭주, 너무 심한 혐한 컬트 모습에 변호사가 필사적으로 반론했음에도 몇 번이고 발언을 끊고 필사적으로 항변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코마츠는 끊임없이 혐한 발언을 해왔는데요. 참고로 아베가 재집권하면서 가장 공들였던 것 중 하나가 TV 아사히와 아사히 신문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베가 TV 아사히의 회장을 최측근으로 앉힌 이후에는 방송국 내의 혐한 세력들이 득세하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마츠는 입사 초기부터 아베와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면 아나운서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전문가의 말을 가로막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에 아베와 자민당의 비판적인 언론으로 유명한 리테라가 게재한 혐한을 만들어낸 것은 누구인가? 아베 정권과 극우 세력에 편승해 한국 때리기에 바쁜 정보방송과 평론가들의 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아나운서로는 유일하게 코마츠 야스시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마츠는 TV 아사히의 간부들과 일본 극우에게는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TV 아사히 보도방송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저녁 정보방송 슈퍼 J 채널의 메인 MC로 발탁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마네킹 검증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테라는 2020년 9월 29일 극우 아나운서 코마츠 야스시가 TV 아사히 간판 뉴스 방송의 메인 진행자로 TV 아사히의 어용화가 멈추질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코마츠 하나 때문에 아베 정권 옹호뿐만 아니라 혐한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한 화장품 회사 DHC가 제작하고 있는 토라노몬 뉴스 같은 프로그램이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코마츠 아나운서를 아나운서계의 고노다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아베 일파에게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의 수많은 방송에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이태원 관련 보도를 하고 있음에도 유독 코마츠가 등장한 방송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화제가 되는 모습에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매우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방송의 좋은 보도 내용은 참고로 삼아야겠지만 오랫동안 혐한의 선봉장 역할을 해오고 있는 코마츠 야스시 아나운서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